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웃음이 뭐 어금니까지 다 보시네. 야, 감사합니다. 이미 적응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와. 들어오자마자요? 네, 벌써 적응이 아니, 조셉하고 또 성향적으로 잘. 반갑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이거 좀 과하신데.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진짜 아니, 일단.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들의 전쟁 특집에 취업 준비 6개월 만에 대기업 15군데 합격한 취업의 신 황인 대리님이십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어쩐지 이게 또 야, 15군데. 15군데 6개월 만에요. 자기소개를 일단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Q와 옛 사명인 한국브루트에서 교육팀에서 근무 중인 황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예전 우리 꽁트하면 맡겨 주십시오. 야,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니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무하신 지 한 7년 근무한 지 대리님이 인터넷에 취업의 신으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당시에 총 몇 군데 지원했고 몇 군데 합격을 하신 겁니까? 제가 한 28군데 지원을 했고 서류 합격은 한 15군데 합격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때만 또 뭐 계속해서 이게 시험을 취업난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떻게 15군데를 제가 89년생입니다 현재. 예. 89년생인데 비운의 08학번입니다. 세계 금융 위기 금융위기, 예. 등급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르스 사태도 지금 같이 그리고 M4 세대 다 맞았습니다 그때 89.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론에 뭐 기사화되는 네. 모든 거에 내가 해당이 된다. 중심이 되는. 아니 이 당시에 28군데를 지원을 해서 15군데 합격은 정말 어디 이렇게 넣으신 겁니까? 제가 뭐 시가총액으로 하면 업계 1등 그리고 업계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2등 회사까지는 넣어보자. 만약 2등을 가면 내가 1등을 반드시 잡는 그런 영업직이 그렇죠. 있다. 2등을 가면 반드시 1등을 잡고 1등은 2등을 내주지 않는. 그렇죠.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좀 아니 딴 거기 같은 영업 계열인데. 그러니까 조셉도 영업하면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예. 진짜 뭐. 막상 취업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일을 하신 지 꽤 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사에 좀 들어보시니까. 뭐 회사 가기 싫다 이런 분도 계신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장 생활이 딱 맞으세요. 제가 지금 교육팀에 있으니까 네. 우리 11,000명의 매니저님들을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막 올려주십니다. 와, 항인들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지다. 뭐 좋은 댓글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별명이 치와에게 유재석입니다. 참고로 이게 워낙 분위기가 좋고 매니저님 소리 질러! 막그 댓글 막 채팅 막 화력이 장난 아닙니다. 파이팅이 뭐. 네. 매니저님들 막 이렇게 자리에서 전국 각지에서 막 아이고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야,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치와의 위대한 쇼맨 세이즈 역시 황 선수의 황 선수입니다. 전성기는 언제 셨나요 매니저님? 전성기 혹시 꿈 있으세요 매니저님 꿈? 야 채팅창 제가 보도록 할게요. 꿈이야.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댓글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쌀 10kg 바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이 지역적으로 팬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너무 좋죠. 아니 뭐 이 정도면 회사 내에서도 유명하시다 보면 대표님이 따로 한번 좀 보자라든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공과사가 확실한 회사. 이 방송 끝나면 뭐 바로 사장님이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그만 요거는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네. 승진은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승진은 빨리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승진은 남들 갈 때 같이 가는 게 왜요? 왜 빠르게 가는 거 안 좋아요? 회사 생활은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 때 같이 우르르 같이 가는 게 보조를 맞추는 게 좋다. 원, 투, 원, 투. 대리, 과장, 차장, 근데 부장. 그것도 좀-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근데 또 그건 싫잖아. 동기들 다 갔는데 나 혼자 처지는 거. 그건 싫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남들보다 저희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는 게 뒤로 처지면 안 된다. 그런데 튀지는 마라. 어머니 제가 너 이렇게 튀는지 모르세요. 근데 회사 내에서 이렇게 튀는지. 어머니 항상 말 조심해라.
뭐 구설수에 오르지 마라. 그런 인생. 아니 이게 대기업만 취업 지원해서 이렇게 합격을 말씀 스펙이 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스펙은 제가 뭐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근데 뭐 학점은 한 3.7 정도, 토익은 한 405점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대기업 15군데 합격할 정도라고 하면 야 스펙을 어느 정도 쌓으셨길래 학점도 그렇고 막 토익 점수 같은 건 900점 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 제가 보면 토익 점수가 얼마큼 넘어야지만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업보다는 그냥 선택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성적을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많으셨나요? 자격증도 한 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금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고 제 그 한 개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 취업 저는 준비하시는 막 분들 자격증도 막 자격증도 막 엄청 엄청 막 3개씩 막 4개씩 막 이렇게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대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강점은 입장할 때부터 보셨잖아요. 이렇게 뭐 입장할 때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부터 이 뭔가 밝은 표정,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시절에 21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야, 그 21개의 알바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알바? 제가 마트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이야. 예, 백화점에 있는 뭐 단기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 임신 출산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축구장 관리 아르바이트까지 거의 뭐 21개 아르바이트를 와. 쉴 틈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살 이후로는 제 스스로도 학비를 벌고 제 스스로 용돈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형화된 스펙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넣었던 게 제가 주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많은 대외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을 때 나의 장점이 이 회사에 충분히 부각되겠는가를 중심적으로 봤고요. 이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 대외 활동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고, 뭘 하셨어요? 홍보단이나 백화점 홍보단이나 K 행복도시락 봉사단이나 그다음 네팔 회봉사단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취업에 성공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서류를 쓰기 전에는 먼저 기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기업을 쓸 때마다 항상 봤던 게 기업의 신년사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신년사가 왜 중요하냐면, 신년사는 이제 올해 한 해 방향입니다. 방향. 그쵸.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다 같이 가자를 적어놓은 신년사인데,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그 배에 탑승을 하려면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네. 이게 사실 기업의 수장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기업을 지원하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기업 정신, 네. 도전, 혁신 이런 혁신, 뭐 이런 거 리더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리더십. 네, 맞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10년이나 12년, 뭐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재상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지금 상황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는 일들은. 그럼 그 하는 일에 내가 이 회사에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년사회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 그는 원래부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 기업을 알려면 CEO를 알고 신년사를 읽어서, 신년사가 다 나와 있다 미래가 앞으로. 아니면 신년사가 나와 있지 않는 기업들은 타 경쟁사의 신년사를 같이 봐라. 왜냐면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산업들은. 아니 그 자기소개서도 왠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게, 무조건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첫 문장에. 그거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진짜 궁금하다. 네, 대한민국 1호 아 이게 클레임 처리 전문 다른 거보다 클레임 처리 전문. 네. 아 가장 신입사원들이 어려워하고 가장 영업사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클레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하루에 최소 1000번의 인사를 하잖아요. 10번의 클레임 처리를 하니까 딱 그 한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담을 수 있는 문장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주는 돈의 크기만큼 나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6,000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난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 저는 무조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마트에는 그 담당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CJ나 상이나 서나 정말 부모이나 모든 담당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봐왔던 분들이니까 물어보기 훨씬 편하죠, 그분들은.
히말라야를 집어삼킨 사나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왕이라는 태그네임을 가지고 그 등산을 했었어요. 그때 건강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가.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임직원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 흡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영업장을 가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죠. 어찌됐든 자소서 이런 그 서류 과정도 너무 힘들지만 네. 이걸 또 통과되면 또 면접도 힘들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딱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했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보면. 뭔가 저도 아까 대리님 딱 들어오셨을 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거든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거에서 칠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열렸던 문이 일단 여기서 약간 닫히긴 했어요. 근데 살짝 느껴졌습니다. 네. 아 너무 빨리 다가갔나.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또 이 행동을 하고 대응. 요게 아마 대리님의 노하우일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냥 에너지 있게 막 안녕하십니까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좀 너무 과한데? 네. 그럼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 그게 되면 이게 또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압박 면접은 요즘 트렌드는 또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면접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또 시각을 보거든요. 저도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는 이제 거의 뭐 공경에 거의 밀어 넣는 수준이니까 메시나 뭐 이게 호날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보면.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이 막 그냥 막 계속 이어지는군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본 양. 해본 양. 차라리 그때는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시거든요. 다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내가 하지 않은 뭐 갑자기 막 그냥 내 생각도 전에 이미 네. 막 그렇죠. 내 뇌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을 막 벌리고 있어서 뇌가 놀랄 때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이제 저는 영업직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제가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통제를 한다 메르스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처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겠다. 커피도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더니 그래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궁지에 모시는 거죠. 꼬리를 문다는 게 뭐 전화를 일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좋은 답변이죠. 전화를 먼저. 전화를 먼저 해서 네. 뭐 상황이 이런데 잘 계시느냐, 네. 뭐 괜찮으시냐 네. 안부를 여쭤보고 무리한 영업보다는 예.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의 이념과 그게 맞지 않느냐. 야. 우리가 와우.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이 회사가 있는데. 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합격하셨잖아요. 합격하셨는데 뭐 그래도 그냥 합격한 게 중요한 거지만 아니 그 저 취업의 시니어도 이렇게 뭐 좀 탈락하는 또 경험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압박 면접 했던 그 기업에서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했던. 네네.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약간 표정이 그때 순간 약간 그래 딱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KTX 안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돌아올 때 느끼잖아요. 이거 실수다 내가.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좋은 인상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네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면접관의 눈에 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팍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죠.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면접관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이제 면접자분들은 우리 이제 지원자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계시고 낮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요. 진짜 인생의 기회이고 그게 그럴 때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 친구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굉장히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같거든요. 상실감이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뭐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럴 때 좀 힘이 많이 되어 주었던 분이 그 아버지라고 네, 하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도 같은 남자하고 회사 생활을 같이 하시던 분이니까 그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님들은 이제 주말이 저 때는 없으셨거든요. 보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가장 좀 아버님이 그래도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같은 입장이니까. 그 조금 전에 계신데 아버님이 일주일 내내 거의 일을 하셨어요. 네, 그 당시는 뭐 얼만큼 바빴냐면 아버지가 월화수목금토일 제가 아버지랑 목욕탕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많이 가시잖아요. 부자지간에 이렇게. 제가 네. 아버지하고 뭐 이게 추억이 저녁 때쯤 나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야 목욕탕 가자. 네. 난 목욕탕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제 아버지가 한 번은 하루는 이제 소매를 거두시고 바지 가랑이만 거두시고 그 목욕탕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뒤로 등을 밀어주시는데 아버지는 옷을 다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저희 같이 옷을 예, 벗고 뒤에 때만 대리님만 때를 밀어주고. 예, 그래 갔던 게 그게 조금 그랬던 야.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버님이 그 지게차 기사님으로 일을 하셨어요. 네, 기사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퇴직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모님이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첫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처음 목욕탕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욕탕을 가서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많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제 얼마나 그 회사 생활을 하기가 힘드셨을까. 왜냐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랬던 게 계속 생각이 요즘도 이제 한 번씩 부산을 내려가면 그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시는 모습이 괜히 마음이 계속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대리님도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좀 눈물이 좀 글썽이셨지만 뭔가 아버지는 늘상 이렇게 우리 울타리에서 좀 반발짝 떨어진 네. 듯한 느낌. 그 뭔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외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4명이서, 가족 4명이서. 왜냐면 아버지가 맞벌이 하시고 어려운 살림에부터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걸 봤잖아요. 열심히 사신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열심히 사신 모습 가운데 충분히 행복함을 물려주셨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던 건 제 인생의 최고의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아들입니다. 맨날 그 해준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잘해준 것도 없고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근데 다음에 태어나도 제 아버지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화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조혜성이라고. 개발자시군요. 네. 일단 뭐 물론 긴장이 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개발자 조혜성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던 너무 긴장했는데. 긴장되셔가지고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신입사원입니다. 네.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한 지는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네, 되셨어요. 네.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화면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화면을 네. 이제 어떻게 배치할 건가 뭐 그런 것들을 클릭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네, 네. 클릭을 했을 때 네, 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요. 네, 네. 이과 출신이시군요. 저는 원래는 문과. 문과요? 네. 그럼 문과 원래는 그럼 어떤 과? 원래는 저는 이제 경영학과 전공이었는데요. 네, 이제
아, 경영학과신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앱 개발자가 되셨어요? 이제 원래 경영학과에도 이제 코딩 프로그램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딩을 접했는데 아 이거다, 이게 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을 국수 전공하게 되었다가 개발자가 되었죠. 야, 근데 이게 또 경영학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코딩 개발자가 된다라는 것도 참 진짜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진짜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네.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수업 때 교수님 녹음 다 한 다음에 그거 몽땅 외우고 막 컴퓨터 공학 학회 들어가가지고 저 뽑아주세요. 저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많이 10시간 정도는 하려고 늘 했어요. 맨날 새벽 4, 5시에 자고. 아, 진짜. 야, 근데 이게 또 엠포탈이면은 네카라구베. 네네. 그배. 가라. 야, 아니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이 그쵸 그쵸. 거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저 취업 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수료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년 약 안 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 하루 그 일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몇 시쯤 일어나세요? 보통 한 8시쯤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이제 아침 스터디가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를 이제 12시까지 진행을 한다. 아침 8시부터 해요? 네네네. 공복 스타들 네, 하시는 공복 거야. 스터디 진행하고. 그 빈속에 꼬르륵거리면서 네, 그쵸. 네, 줌이어서 그런 소리는 잘. 그리고 어쨌든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 점심 먹은 뒤에 또 계속 개발 공부하죠. 개발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그렇게 몇 시까지 또 합니까? 근데 보통 10시, 11시까지 진행하는데 이제 더 하고 싶을 때는 뭐 새벽 1, 2시까지 더 하기도 하고 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 뭐 솔직히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잘 못 보셨겠는데요. 그래도 짬짬이 밥 먹을 때 그럴 때 살짝 네. 살짝 그냥 클립으로 좀 보시고. 네, 유퀴즈 보고 퀴즈 보고 보고 클립 보고 밥 먹고 그럼 주말에는 좀 쉬세요. 주말에 일요일은 쉬었어요 제가. 근데 술은 좀 안 마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술을 원래 좀 잘 드시나요?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아,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끊고 그걸 끊고 진짜 와, 이게 말이 그렇지 2년을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혹시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진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이거 뭐 안 네, 되는 곳에 너무 네. 내 이 젊음과 시간을 네. 낭비하는 건 아닌가.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아,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사실 늘상 다들 이 많이도 쓰시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소개였어요. 그렇죠. 자소서. 맞아요. 아니 그 예전에 나왔던 이제 최여비 신께서 이제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무조건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딱 그 한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담을 수 있는 문장이 어떻게 쓰셨어요 자소서에? 이제 저의 임팩트를 담아야 되잖아요. 저의 개성도 담아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전 남다른 성장 곡선을 가진 개발자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문과였으니까. 그걸 좀 포인트로 넣어서. 아, 근데 또. 네. 근데 첫 문장 딱 듣자마자 관심이 가긴 가네. 남다른 남다른 성장 성장 곡선을 네. 그리는 곡선이야. 개발자. 네. 여기 그렇게 쓰셨대요. 네. 3학년 때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을 시작했고 코딩을 처음 배운 지 불과 1년 만에 컴공과 수석을 네, 했다. 네, 네.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그래서 그걸 어필했던 거. 문과인데 이과 아니었는데 1년 만에 개발했는데 컴공과 수석했다. 되네. 얘기가 되네. 어떻습니까? 처음 합격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하면 나눠져요. 딱 메일에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회사에서 구구절절 설명해 와요. 기아는 지원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높은 역량에 뭐 이렇게 구구절절 하는데 보기 싫은 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절하지만 보기는 싫은. 아. 근데 진짜 합격하면 축하합니다. 띡. 이렇게 그거 먼저- 하나요? 네, 그게 나오고 앞으로 귀하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우리가 뽑았으면 아니 없었어. 축하합니다. 일단 저 뭐 집에 있는 가족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소리 질렀어요. 합격했어 이렇게 하면서 아, 살짝 어머니께서 눈물. 왜냐면 하루에 진짜 10시간씩 네. 얼마나 우리 혜송 씨가 고생한 걸 아니까. 네. 아, 예전에 그 기업은행에 이제 그 성엽 대리님이 회사에서 내 이름이 안 불렸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제 이름이 안 불리고 하루에 그냥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상희 씨
내 이름이 내가 듣기 싫어. 그럴 때 있죠. 이게 라고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네. 혜성 씨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원격이 기반으로 되는 근무이기 때문에 거의 메신저로 주시는데 혜송님이라고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인지 얘기 안 하시고 혜송님 딱 이렇게.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제 80%는 제 잘못인 거죠. 그럼 그 혜성님이라는 글자 부르면 깜짝 놀라겠네요. 그렇죠. 심장을 이제 살짝 부여잡고 이제 네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그 느낌이. 근데 그 전화로 좀 얘기하시면 안 되나? 전화는 절대 더 심장이 떨리니까. 오히려 문자로. 네, 문자. 이게 이제 혜성님 세 글자만 올 때는 이제 80%는 뭔가 잘못했을 때 나가서 커피 한 잔 할까요는 각오가 좀 필요한 네, 이야기다. 그렇죠. 진짜? 정말 단순히 커피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면담이실 수도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가슴이 좀 철렁. 그렇죠. 철렁하죠. 내가 또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혹시 그럼 지적받았을 때 좀 혜성 씨가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앗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앗 이제 앗. 그게 약간 당혹감과 몰랐다는 말을 약간 섞어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얼른 처리하겠습니다. 혜성 씨. 고의가 아니다. 혜성 씨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금도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걸로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직원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같은 게 있다던데. 그렇죠. 개발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개발자들은 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 헐, 설마 일찍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왜요? 앗은 어떤 때 나와요? 약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동작하지? 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헐 이런 거. 아니 혹시 혜성 씨도 악소리 날 만한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비교적 최근에 예. 이제 저는 화면을 개발하는 개발자잖아요. 근데 저의 코드적 오류로 인해서 이제 화면의 일부가 노출이 안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겹쳐져서 나와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상사분께서 긴급 배포를 해야 한다고, 긴급으로 빨리 수정해서 나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진짜 앱 많은 분들이 네. 이용하시는 거니까 앱 네. 구동이 안 되면 사실 맞아요. 그래서요. 그때 근데 하필 또 시니어 분들도 없었죠.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도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팀에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혜송님 이렇게. 막 울면서 막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왜 내가 그랬을까 하면서 울면서 수정했던 그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식은땀 나요. 예. 네, 식은땀 납니다. 진짜 식은땀 이렇게 식은땀이 흘리면서 나죠. 그날 수명 줄었어요. 이미 한 10년 줄었어요. 이거 어머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엄마 잘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땐 참았고요. 끊고 울었어요. 끊고. 제가 이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 너무 다들 뛰어나신데 저 혼자 막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실수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 멘붕 와서 버벅대고 있으니까 팀원들이 개인 메시지 오셔서 본인들이 더블 체크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업무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힘들고. 근데 이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포탈팀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항상 잘 챙겨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같이 일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음 근육을 연구하는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내면 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 그런 거에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인정 중독에 빠진 상태는 나를 평가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한다. 평가가 아니라 와 이분 멋있는데 이런 면도 있군. 네네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삶에. 그리고 전전도피지로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네. 인정을 하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과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가 대학교 4학년 애들한테 이제 입사 면접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 잘 보는 테크닉으로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쫙 있으면 입사 시험장이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무조건 긴장되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면접관들을 와 이분들 내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이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안 잘리고 임원까지 되신 분들이야. 와 존경스럽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면접관들을 보죠. 그럼 진짜 잘 됩니다. 그래요. 긴장감이 그게 사라지고 맞아. 그게 내가 참- 평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이분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뭔가 인정한다라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참 또 때로는 인간이기에 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가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우리 업계에서도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지. 저 사람은 인기가 있을 만해.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그럴까?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니 왜 쟤가 어쨌지. 나보다 인기가 있지? 네. 아니 나 이유를 모르겠네. 아니 난 걔 좋다고 그래도 나 모르겠어. 근데 참 재밌는 거 네.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네. 밝혀진 건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존중을 강조합니다. 타인을 존중해라 또는 나를 존중해라. 그럼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을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이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의 뇌 영역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의 뇌 영역이 거의 일치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나오냐면 자기 존중심이 쫙 단단하고 높아지죠. 그럼 타인을 존중하게 존중하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세상에 존중할 사람 하나도 없네. 남을 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나를 속으로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무시하고 남도 무시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전전두피질이 약화되는 사람, 멘탈이 한마디로 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무 교육을 쭉 어려서부터 받아오잖아요. 쭉. 그러면 항상 어떤 압박을 받고 사는 거냐면 너는 옳아야 돼. 정답을 얘기해야 되고 너는 옳아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는 옳아, 나는 옳아. 이거를 속으로 내면 소통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 댓글 남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모든 걸 알고 내 말은 옳은 거예요. 맞아, 전제를 맞아요. 보세요. 그렇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네네네네. 옳아. 나는 옳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면 맞는 것 영어로 표현하자면 being kind, 맞아요. 친절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 친절한 게 나에 대해서 그 여기 자기도 행복해지고 자기 능력도 좋아집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부정적 사고 아까 좀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긍정적 사고로 좀 바꿀 수 있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그게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훈련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그러니까 다 용서면 뭐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갑자기 용서해라 뭐 연민을 느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목사님 설교 주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용서는 뇌과학에서 요즘 가장 뜨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의 힐링 효과, 치유 효과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동안 나온 연구들 보면.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고 사랑은 이제 로맨틱 러브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이런 훈련을 그 내면 소통 훈련을 계속 해가면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얘기는 사실 저희가 늘상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사랑은 어렵죠. 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존중 없이 사는 삶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괴롭고 맞아. 근데 이거는 그게 사실 사랑이죠.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루아침에는 되고 연습을 해야겠네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진짜로.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열받아. 오늘 뭐 할 것도 없는데 날씨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날씨가 좋은데 왜 열받을 일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도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네. 이 부정적인 거는 생각이라기보다 감정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 짜증 이거는 몸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몸의 신호예요. 그래요. 더워요. 왜 이렇게 덥지? 그러면 왜 이렇게 덥지라는 생각은 떠오르죠. 네, 하지만 이 생각은 몸이 더워서
느끼는 거죠. 덥지 땀나고 느끼는 거잖아요. 몸의 문제잖아요. 그런 그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심장 박동 이상한다든가 여기 근육이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신체 여기서 내장에서 이상한 신호 올라오고 그러면 짜증나고 짜증이 막 올라오면은 이 원인을 찾는데 딱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이런 사람들이 원인이다라고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내 몸의 문제고 내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는 움직임 명상 그런 걸 제가 많이 이제 개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명상을 하거든요. 혼자서 사우나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면서 안 좋은 점이 자꾸 벌어지지 않은 것들을 먼저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명상을 어떻게 좀 할... 그러니까 명상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거는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명상이 아닌데 명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명상이 생각을 억제하고 누르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생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2분 뒤에 나 무슨 생각하고 있을래?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생각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의 내 뜻과 상관없이. 네네네. 그래서 그 명상은 뭐 하는 거냐? 명상은 뭐 하는 거냐면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고 무슨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오는구나를 알아차리는 어웨어니스라고 합니다.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훈련을 하려면 뭔가 계속 알아차리면 좋잖아요. 대표적인 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호흡을 들어오고 나오고. 지금 우리 말하는 동안 계속 호흡을 했죠? 했죠. 근데 호흡하는 거 못 느꼈죠? 못 느꼈죠. 네. 어느 순간 나 호흡을 좀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 어웨어니스의 능력이 쫙 좋아집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알아차림 훈련은 꼭 가만히 앉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면서도. 네, 움직이면서 사실은 해야 돼요. 걷기 명상, 달리기 명상, 수영하면서 물속 명상. 이게 알아차리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죠. 즉 감정을 다스리려면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마음 근력 훈련인데 그걸 통해서 심장 박동을 좀 차분하게 하는 거 하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존2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5가지 구역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영역, 살살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천천히 뛰는 정도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0분 이상 일주일에 서너 번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 심박이 평소 심박수가 쫙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요. 심장이 무조건 천천히 살살 뛰니까 이 사람은 불안감을 잘 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존2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유산소 운동은 몸 건강해지는 거는 덤이고 사실은 마음 건강에, 마음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좀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오늘 좋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교수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점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점점 수행을 해서 그래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기준으로 다 100kg 최근에 다 돌파해서 이제 해서 태어나서 가장 체력이 좋은 상태가 요즘. 그래요? 계속 올라오고. 교수님 아까 인종욕